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영양사 홍미경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식사요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의 감소, 예를 들면 기억력의 저하와 같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암만큼이나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의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에 걸리고 난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에는 대부분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가 있고, 그리고 혈관성 치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손상, 예를 들면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매입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혈관의 건강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사실 알츠하이머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왜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이 축적이 되느냐라고 해서 연구를 했더니 우리 몸에 발생한 염증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들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양 관리를 잘 해서 영양 상태가 우수한 경우는 치매의 위험률이 감소가 되고 인지 기능이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가? 먼저 제때에 먹고, 두 번째 골고루 먹고, 세 번째 알맞게 먹는, 이런 기본적인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유명한 식단은 사실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과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대시 다이어트를 결합한 이 마인드 식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인드 식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식품을 많이 먹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먹으면 뇌에 좋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나시면 굉장히 견과류를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중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비만이 되시면 또 다시 체중을 감소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식사 원칙 설명에 이렇게 연구에서 증명된 마인드 식단 같이 좋은 식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식단을 녹여낸다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렇게 기본 식사 원칙 3가지와 마인드 식단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식품들을 같이 녹여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때 식사하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우리 뇌는 20분 정도가 지나야 배부름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배고픈 나머지 너무 빨리 먹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이상을 먹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과 과체중이 생기게 되고, 그런 비만과 과체중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식사를 거르게 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식사하기는 식사요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사 원칙, 균형적으로 식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15년에 개정판으로 만들어진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이 앞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이 큰 뒷바퀴는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도록 매일 본인의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먼저 첫 번째, 069는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밥 또는 감자, 옥수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기, 생선, 해산물,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그리고 네 번째는 과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근데 개정판 이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유지와 지방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유지와 지방은 최대한 적게 섭취할수록 좋기 때문에 개정판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식품군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069입니다. 069는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군으로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매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는 우리가 탄수화물 형태, 즉 당분의 형태로 먹었지만 그것이 과도했을 때 중성지방이나 이런 중성지방과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어 우리의 간이나 피하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은 밥을 3분의 1공기만 먹으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보통 밥 3분의 1공기 약 70g에 해당하는 이 밥 양은 100칼로리 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얇은 식빵 한 장 35g, 옥수수의 경우는 반 개, 그리고 감자 1개, 인절미 3개, 고구마 반 개. 이 그림에는 없지만 사실 무게의 경우 한 200g 정도, 반모에 해당하는 양이 거의 밥 3분의 1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 간식으로 옥수수라든지 감자, 떡, 고구마 등을 드시게 된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 끼니에 먹어야 되는 밥 양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삶아서 간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반찬으로 채를 썰어서 볶아 먹는 감자채 볶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탄수화물 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밥의 양을 3분의 1공기 줄여 드시고 감자채 볶음을 맛있게 드신다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마인드 식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통곡밀을 하루에 3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나라 식단에 적용을 해본다면 잡곡밥을 준비하신다면 마인드 식단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빵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통밀빵, 호밀빵 이런 식으로 통곡물을 이용한 빵을 선택하신다면 뇌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식사하기에 두 번째, 고기, 생선, 계란, 콩처럼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구성, 예를 들어 피부, 혈액, 체액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 끼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은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에 있어서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인드 식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육류를 선택할 때는 빨갛고 하얀 기름이 많은 그런 삼겹살이라든지 그러한 고기보다는 이제 껍질을 벗긴 닭고기 같이 그런 가금류를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선 관련 내용은 뒤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인드 식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식품은 콩류입니다. 따라서 검정콩 같은 것들을 잡곡밥 하실 때 조금 더 추가해서 넣으신다면 그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식사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균형적인 식사의 중요한 내용, 채소 및 과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해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음식이다 보니까 많이 드시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즙을 내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즙을 내서 드시는 경우에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아가 건강하시다면 씹어 드셔서 식품 형태로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들 보셨겠지만 음식을 씹는 이 저작 활동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갈지 마시고 충분하게 씹어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는 이제 과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공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하루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과일에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도 많이 오를 수 있고, 또한 체중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과일 섭취량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식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매일 초록색 채소를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케일 이런 식으로 초록색 채소를 매 끼니마다 반찬으로 섭취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 과일에 있어서는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스베리 이런 식으로 베리류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의 마지막,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또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꼭 간식으로라도 섭취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우유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또 공식으로 물 대신에 우유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겹살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고지혈증 그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는 하루에 한 잔, 가장 작은 용량으로 파는 2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